하루 수만 명의 확진자가 나오고 개인이 자기 몸을 관리해야 하는 상황까지 온 시점에서 얼마 전 방역 지침을 듣고 살짝 실망을 했어요. 사적 모임 6명에 저녁 10시까지 영업이랑 고작 영업시간 1시간 늘려준다 가게 매출이 늘 거라 생각하는지 10시까지 영업을 연장해주면 식당들이 과연 10시까지 장사를 할까요? 작년에도 10시까지 식당 영업을 허용한 적이 있었죠. 하지만 대부분의 식당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때처럼 8시 20분 마지막 주문을 받고 9시 영업을 끝냈어요. 1시간 더 영업을 한다고 매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식당은 그만큼 인건비랑 시설 유지비만 늘어납니다. 회식 문화가 사라지는 상황에서 코로나까지 터지면서 식당은 6시 30분부터 7시 30분 사이에 받는 손님이 저녁 장사의 전부예요. 호프집 같은 경우는 저녁 9시, 10시 문 닫으라는 이야기는 그냥 장사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호프집, 술집은 저녁을 먹고 2차로 오거나 1차로 빠르게 와도 7시는 돼야 손님이 오는데 좀 마시다 보면 나가야 돼요. 호프집은 테이블당 대략 10만원 정도 매출이 나올 건데 과연 몇 테이블이나 찰까요? 손님 입장에선 술집 영업시간이 짧으니까 시작하자마자 끝나는 느낌이라 보통 밥집에서 밥 먹으면서 한잔하고 집에 갑니다. 종로 포장마차 거리나 핫플레이스 거리 몇 군데나 밤 10시까지 꽉 채워서 영업을 하지 대부분의 식당은 10시까지 영업을 해봐야 인건비도 안 나와요. 이러면 꼭 배달하면 되지 않냐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배달도 마케팅이 잘 된 프랜차이즈 브랜드나 배달에 맞는 음식이 배달 주문이 있는 거지 모든 음식이 다 배달한다고 매출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청국장 같은 거 배달 안 시켜 먹잖아요. 사람들 생각엔 밤 9시밖에 영업을 안 하면 9시 이후엔 음식 배달 주문이 많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야식 배달이 좀 있긴 한데 굳이 그 시간까지 영업을 해야 할 정도로 주문이 많지는 않아요. 우리가 밖에서나 가벼운 친분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을 그나마 보는 거지 아주 친하지 않은 이상 가족이 있는 집이나 혼자 사는 원룸에 사람을 굳이 집에 잘 초대 안 합니다. 그리고 혼자 살면서 배달 음식을 시키면 기본 2인분이나 12,000원이 넘는 음식을 시켜야 하는데 그냥 밖에서 먹고 들어오던가 집에선 대충 한 끼 때워요. 먹고 나서 뒤처리하는 것도 은근히 귀찮잖아요. 그리고 현재 사람들 인식은 영업시간도 짧은 상황에서 굳이 외식을 한다면 어설픈 식당에서 한 끼를 먹는 게 아니라 맛집 또는 돈을 좀 써도 유명한 식당에서 외식을 합니다. 그래서 맛집 유명한 식당은 예약 자체도 어렵고요. 잘 나가는 식당들은 메뉴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유명한 스시집은 늘 예약이 풀이에요. 아니 예약 자체를 안 받는 식당도 많아요. 그리고 저런 식당은 광고비를 써가면서 굳이 배달할 이유도 없어요. 소공동 역세권에 위치한 푸드코트인데 아직 8시가 되지도 않았는데 다들 가게를 접고 퇴근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이래요. 저녁 음식 배달하면서 식당에 들어가 보면 많은 식당들이 한 3팀, 4팀 정도만 이 테이블이 좀 차 있습니다. 같은 자영업자 시선에서 이 넓은 가게를 이렇게 유지해서 운영비가 나올까 싶어요. 내가 저 식당 사장이었다면 하루하루가 지옥일 것 같아요. 그리고 회사 오피스 상권이 몰린 지역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영업을 안 하는 데가 많아요. 생각보다 많은 식당이 주 5일, 점심, 저녁 몇 시간 영업시간에 나오는 매출로 버티는 중입니다. 초보 자영업자가 망하는 게 아니라 산전수전 다 겪은 자영업자가 망하고 있어요. 2020년 2월 말 코로나가 시작되고 그 뒤로 6개월 안에 가게를 접은 자영업자들은 코로나로 접었다기보단 이미 이전부터 장사가 안 돼서 산소 호흡만 하던 사장님들인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해 접은 사람들이고요. 나머지 자영업자들은 이전 사스, 메르스를 겪었던지라 코로나도 두 달, 석 달 시끄럽다 조용해지겠지 하고 버티다가 다들 좆된 상황입니다. 특히 2021년 여름 이후에 위드 코로나가 올 거라 믿고야 사업을 확장한 사장님들도 있어요. 공실상가는 넘쳐나고 권리금도 사라지니까 지금이 투자의 적기라 본 거죠. 하지만 지금 다들 후회 중일 겁니다. 문제는 앞으로 위드 코로나가 된다 해도 크게 좋아질 걸 생각하지 않아요. 이미 사회가 많이 변했어요. 코로나로 인해 현재 도매 재래시장도 자발적으로 주 5일 영업합니다. 요즘 젊은 자영업자들은 과거 세대들처럼 필사적으로 장사 안 합니다. 오히려 적당한 휴식을 취하는 게 신상품 개발과 영업에 더 도움이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식당, 가게들이 사라져 빈 점포가 넘쳐난다는 건 도매 생산업자들이 물건을 납품할 때가 줄었다는 뜻이고요. 비록 추천할 만한 좋은 일자리는 아니지만 그 빈 점포의 수만큼 일자리가 사라졌다고 보면 돼요. 그 빈 점포의 매출은 온라인 매출을 전환이 됐지만 마케팅 비용이 과도하게 지출되고 수수료도 비싸서 솔직히 엄청 많이 팔지 않는 이상은 대부분의 온라인 마케터들 수익은 최저시급 또는 그보다 좀 더 나은 정도예요. 그나마 그 수익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한국인들끼리 경쟁하는 게 아니라 이 중국 온라인 마케터들이 한국 시장에 진출해서 그들의 저가 카피 물건과 경쟁을 하고 있어요. 아마존 들어가 보면 한국 사람들도 많이들 거기서 장사하잖아요. 중국도 마찬가지로 아마존, 한국 쿠팡, 스마트 스토어 등에서 장사를 해요. 노동시장만 외노자들이 들어와 있는 게 아니에요. 온라인 시장도 외노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영업을 유지 중인 가게들 보면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키오스크를 설치하는 가게들이 늘어나고 있고요. 실제로 이마트 같은 데 가면 이제는 무인 계산대가 더 편해요. 음식을 미리 어플로 주문하고 자신이 직접 찾아간 손님도 늘고 있어요. 라이더 입장에선 단거리 배달이 줄고 있다는 뜻입니다. 인터넷 통신이 발달하다 보니까 점점 이 단조로운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일자리가 빠르게 사라지고 있어요. 한마디로 코로나가 끝나도 예전 같은 영업 환경으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한국 인건비가 일본보다 비쌉니다. 이 말인 즉슨 일본 관광객이 돌아와도 한국에서 돈을 잘 안 쓴다는 말입니다. 과거 외국인 입장에선 한국 여행의 장점은 좋은 품질, 싼 서비스 가격이었는데 이젠 그것도 옛말이 되어가고 있어요. 다들 중국, 일본을 싫어하는데 사업, 장사하는 입장에서 이 두 나라가 한국 자영업자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게 커요.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야 안 거지만 내 사업 매출의 대부분이 외국 관광인들한테 나온 겁니다. 현재 한국 중소제조업자들이 고전하는 이유가 외국 바이어들이나 보따리상인 안 들어와서 매출이 안 나오기 때문이에요. 특히 중국, 일본 비중이 커요.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그래도 한국 사회 시스템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 잘 되어 있구나 라는 건 알게 되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확진자가 매일 10만 명 이상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제 물리적으로 더 이상 막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결국 방역에 실패한 겁니다. 사람들은 코로나가 무서운 게 아니에요. 코로나를 걸리면 나를 비롯 내 주변 사람들이 격리돼야 하고요. 건물은 잠시 폐쇄됩니다. 코로나가 걸려 몸이 아픈 게 두려운 게 아니라 나를 비롯 내 주변 사람들이 경제 활동이 멈추게 돼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직장인이야 월급이 나오지만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는 수입이 끊겨요. 전염병보다 빈곤이 더 무서운 거예요. 국가에서 많은 지원금을 풀었고요. 그게 잠시 도움이 되었는데 세금을 잘 내고 고용을 많이 했던 사람들은 매출이 크다는 이유로 지원을 못 받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1년 매출 1억이 안 넘는 사업장은 코로나가 아니어도 언제 망해도 이상하지 않은 좀비 사업장입니다. 저런 가게는 고용도 없는 그저 버티는 사업장이에요. 이런 업체는 사라져도 지역 경제나 국가 경제에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어쩌면 사라지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자영업 경쟁이라도 줄어들죠. 국가에선 짧은 시간 안에 옥석을 가려서 지원해 줄 수 없는 거 다 압니다. 그리고 국가에서도 자영업자를 살려야 한다는 절박감이 있었던 게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중이 24.5%예요. 취업자 4명에서 5명 중 1명이 자영업자입니다. 이들이 사업장을 잃으면 일자리를 얻을 수도 없는 상황이라 사회 불안이 커지죠. 국가는 어쩔 수 없이 돈을 풀 수밖에 없어요. 그냥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모든 사업자한테 다 지원금을 줘야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금을 많이 내고 직원을 고용한 사업장들이 매출이 크다는 이유로 지원금을 못 받는 건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러니 누가 세금을 잘 내고 싶겠어요. 그리고 매출이 높다고 영업이익이 높은 게 아니에요. 매출만 높고 실속 없는 사업체도 많습니다. 그래도 국가에서 많은 돈을 뿌렸고 그 돈은 대부분 버티면서 월세로 나갔을 거예요. 건물주 중에 월세를 깎아준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렇게라도 월세를 받는 게 낫죠. 건물주가 월세 1년 못 받는다고 망하지 않아요. 그들은 대부분 여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결국은 가난한 자를 돕기 위해 뿌린 돈이 부자들한테 가는 거예요. 돈은 넘치도록 뿌려졌고 돈이 많으니 돈의 가치는 떨어지고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자산 가격은 오르죠. 빈부의 격차는 더 벌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백화점 명품관이나 유명 음식점 등은 초호황이죠. 앞으로가 걱정인 게 소비자들인 저출산 세대가 20대 30대 초반 형성하고 있고요. 젊은 층은 갈수록 줄어드는데 인구 밀도가 높은 40대 이상 나이 든 사람들은 퇴직 후에 자영업을 몰리고 있어요. 자영업은 더더욱 경쟁이 심화될 겁니다. 앞으로 인구 분포도를 보면 실버 사업이 당연히 유명할 거예요. 머지않아 간병인, 요양보호사 같은 직업들은 부르는 게 갑일 겁니다. 아니면 외노자들이 들어오겠죠. 내가 병원에 일주일 입원했을 때 보니 간병인이 상당히 많았어요. 먹고 살기 힘든 가족들이 환자를 챙기기 힘들잖아요. 2020년 코로나 사태가 터졌을 때는 이렇게 오래 갈 거라 사람들이 생각도 안 했고요. 지원금이 많이 풀려서 오히려 호황이었습니다. 대박난 사람들이 많았어요. 온라인 사업자들이 가장 큰 수혜를 받고 주식, 코인, 부동산도 다 엄청 올랐잖아요. 기존의 영업 방식만 고수하던 오프라인 사업자들은 저 수혜를 보지 못한 채 철저히 소외됐습니다. 하지만 2021년은 온라인 사업자들도 경쟁이 심해져서 매출이 많이 줄었고요.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영업을 못해서 가게가 망해버리니까 고용이 안 좋아지니까 알바자리가 구하기도 힘듭니다. 그리고 현재 주식 코인 가격은 아작이 났고 부동산 가격마저 떨어지는 상황이라 사람들이 여유가 없어요. 솔직히 2020년 매출은 큰 기대를 안 합니다. 예전엔 뭔가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보려고 했는데 돌파구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현재는 그냥 버티면서 상황을 조금씩 개선해 보려는 중이에요. 코로나 터지고 10년, 15년 넘은 자영업자들이 가게를 빼고 일용직으로 몰리고 지게차 몰고 있어요. 오늘 확진자 15만 명 나왔습니다. 어쩌면 어설프게 확진자 늘어나 방역하느라 힘 빼는 것보단 지금 이 상황이 더 나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그럼 영상 마칩니다. 안녕히 계세요.